불인이 익숙한 단어죠. 근데 아무리 심하게 불인이 중의 불인이어도 이것만큼은 안다, 아무리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다 하는 부동산 공식이 있어요. 진짜 부동산에 1도 관심 없는 사람도 이건 압니다. 지하철 들어오면 집값 오른다. 솔직히 이건 아시잖아요.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듣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 숲세권, 호세권, 초품화, 중품화, 백화점 백세권, 요즘 뜨고 있죠? 병세권까지. 이런 단어들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역세권,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집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거예요. 역세권이냐 아니냐, 맞죠? 많은 부동산 저서가 역세권을 강조하고 수많은 단지들이 스스로가 역세권임을 내세워서 홍보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서의 역세권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너무 쉬운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또 듣던 이 진리를 알면서도 여러분은 왜 이 지하철 들어오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태 안 했어요? 왜 내가 투자 안 했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뭔가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의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이죠. 되게 사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왜? 엄청 올랐으니까. 내가 이때 살걸, 이때라도 살걸, 이때 이 집을 샀으면 한 6억 7억인데 지금 15억이네? 9억에서 8억 버는 거네? 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너무 올랐는데? 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 이때 지하철 교통 호재가 발생을 했었구나. 야, 내가 이때 이 지하철 발표된 것만 알았어도 그럼 내가 바로 매수해서 지금 15억일 텐데 8억에서 9억 벌었을 텐데, 야, 너무 아쉽다. 이 생각을 여러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보다 보니까 군포 아파트 전용 84가 13억? 이게 무슨 일이야? 알아보니까 여기 GTX 들어오는구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올 예정이기만 한데 이렇게 올랐구나. 와, 이걸 내가 몇 년 전에만 알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알았으면 내가 5억, 6억, 7억 벌었을 텐데 그때 살걸. 난 왜 몰랐지? 내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맨날 아쉬워만 하실 겁니까? 미리 알았더라면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미리 알고 이때 투자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정 늦으면 이때라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면 뭐합니까? 현재 지도에 표시된 이 수많은 노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이 아닙니다. 모두 미래에 예정이 되어 있는,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는 존재할 그런 노선들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되게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미 다 지나간 게 아니고요. 다 완성되어 있는 곳들만 보시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다. 이거 여러분 필수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모르겠죠. 이거 생소하시죠? 이것조차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고 앞으로 신설되거나 연장되는 노선은 반드시 여러분 꿰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했다가는 그 투자가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수도권에 신설되는 지하철,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GTX는 어디에 들어오는지, 그러므로 해서 어떤 곳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정리해 드릴 거예요. 노선 다 깔려서 개통한 다음에 와, 여기 지하철 깔렸네, 지하철 생겼네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알아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 이때 집 사지 말고 이때 사야겠죠. 늦어도 이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도권에 앞으로 들어오는 지하철과 여기 GTX까지 추가로 싹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야말로 수도권 교통호재 총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설 노선 및 연장되는 노선들이 파괴력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다 똑같지 않겠죠? 자,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데 거의 모든 내용을 이 도서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라는 책이고요.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의 거의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더 명확하게 역세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신 후에 이 도서를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고 좀 명확하게 내가 투자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신규 노선이 어디에 신설되고 어떻게 연장이 또 되는지 하나씩 볼게요. 그럼 GTX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일반 지하철 노선들은 다 외우진 못해도 이 GTX ABC 노선은 모든 정거장을 다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GTX 노선도를 딱 보면 멀리 쭉쭉 뻗어나간다는 느낌이 있죠. 기존의 지하철이나 버스로 서울 중심부를 출퇴근하기 어려웠던 곳들까지 쭉쭉 뻗어나가서 사람들을 태워서 주요 일자리 구역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보입니다. 그런 목표로 설계를 한 노선이 GTX ABC 노선이고요.
표정 속도가 일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제가 전에 GTX 천지개벽 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GTX로 인해서 천지개벽하는 곳은 어디냐. 이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영상 다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가 그랬죠. GTX가 깔리면 그게 어디가 됐든 가깝든 멀든 서울 주요 일자리 지역까지 10분이나 20분이다. 지금은 30분, 1시간 30분, 30분과 90분 이런 차이가 나지만 GTX가 깔리고 나면 10분과 20분이다. 30분 걸리던 곳은 10분이 되고 90분 걸리던 곳은 20분이 된다. 그럼 이 지역도 엄청난 호재, 이 지역도 엄청난 호재인 건 맞지만 누구에게 더 큰 호재예요? 얘한테 더 큰 호재죠. 얘는 기존에도 나름대로 갈만했어요. 30분이면 나름대로 갈만했어요. 더 좋아지는 거고 이 지역, 이 90분 걸리는 지역은 기존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덕정 같은 지역이죠. 1시간 반 걸려서 강남? 안 갈래 그냥 나는. 그럼 강남으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절대 안 살겠죠. 근데 GTX 깔리면 어때요? 20분. 그래도 얘보다 2배 정도 걸리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왜? 20분은 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이나 20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30분과 90분은 아주 큰 차이죠. 이 아주 큰 차이가 약간의 차이로 바뀐다. 그래서 GTX에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서울 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들도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아주 큰 호재가 있는 곳들인데 어차피 여러분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낮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보시려면 입지가 크게 상승하는 곳,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밑바닥에서 크게 확 올라가서 나중엔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낮은 입지, 즉 GTX가 들어오는데 이 끝부분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 여러분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멀어 보여도 GTX만 깔리면 15분, 20분, 늦어도 25분 안에 삼성, 서울역 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철도 노선들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GTX고요. 이 정거장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C노선 같은 경우에는 3개 정거장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국토부 발표가 있었죠. 그게 어디가 될 건지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진 않고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요 일자리를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삼성역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서울역. 서울역은 그 옆에 시청, 을지로, 종각 이런 쪽이랑 이어지면서 이 서울역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다음 양재. 아까 제가 강남역 아래쪽에 양재역 있다고 했죠? 그 양재역이에요. 노선 들어보면 여기 양재, 강남, 역삼, 선릉, 신논현 여기가 다 일자리 구역이죠.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 성남 판교죠. 결국엔 판교에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몰린다. 그리고 여의도, 일자리가 얘네들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있는 곳들이 이런 용산이나 과천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GTX A, B, C 중에 어떤 노선이 제일 좋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어떤 노선이 더 황금 노선인지를 따지려면 어떤 일자리를 지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운정이나 킨텍스, 대곡, 동탄, 용인 이런 데서 사람들을 태워와서 이런 주요 일자리로 데려가려고 이 노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GTX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 멀리 사는 분들을 이런 서울역, 삼성역, 성남, 양재, 여의도 이런 곳들로 태워가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일자리를 어딜 지나요? 자, 서울역 지나고요. 그 다음에 삼성 지나죠? 이 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길 지나냐 안 지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노래 부르는 판교, 성남역을 지나갑니다. 정말 강력하죠. 강북, 강남, 판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세 곳을 다 지나가요. 그래서 A노선이 가장 황금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은 C입니다. C노선은 내려가죠. 자, 삼성역 똑같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양재 있죠? 강남역 쪽. 강남의 주요 일자리 2군데를 지나가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천. 과천은 기존에 정부청사 있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런 일자리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A노선이나 C노선이나 둘 다 강남 일자리 구역을 가지만 A노선이 또 판교를 가기 때문에 강북 쪽 일자리도 접근 가능하고요. C노선보다 좀 더 폭넓은 일자리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A노선이 더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C노선도 어떻게 보면 강남 쪽 일자리는 C노선이 더 우위에 있기도 합니다. 양재도 가니까요. 강남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C노선도 밀리진 않아요. 이제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리죠. 왜냐면 강남권을 가지 않거든요. 판교도 가지 않고.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용산, 서울역 이렇게 지나가요. 여의도가 강남급은 아니죠. 일자리의 규모 면에서 강남에는 많이 밀리기 때문에 요 세 구역을 다 합쳐도, 여기 다 합쳐도 요거 하나가 안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B노선은 약간 떨어진다고도 하죠. 주로 지금은 투자가 A노선, C노선에 집중되고 있고요. 이 중에 A노선은 착공도 지금 했거든요. 착공도 했기 때문에 좀 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죠. 셋 다 많이 올랐지만 특히 A노선 근처가 많이 올랐습니다. C노선과 B노선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어요.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착공을 하면서 집값이 한번 확 뛰거든요.
이 GTX A 노선의 역세권 아파트들의 집값을 보시면 보일 거예요. C 노선, B 노선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투자 시점이라 할 수는 있겠죠. 그 중에 C 노선이 올해 착공 예정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C 노선 쪽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부분 그래도 아직까지 저렴해요. 여러분이 처음 보시기에 의정부가 이 가격이야? 덕정이 이 가격이야? 양주가 이 정도 가격이라고? 야, 수원역이 이렇게 비싸다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렇지 아직도 이 서울 변두리 집값보다 싸요. 서울에서 강남 가기 힘든 지역도 있죠. 분명히 서울인데 강남 가려면 1시간 걸리는 지역들 많아요. 그런 지역보다 저기 양주, 의정부, 수원에 강남 16분 만에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비싸질 거예요. 아직까지도 비슷하지만 전에는 이런 지역들이 훨씬 비쌌고 GTX가 확정이 된 후로도 지금 거의 다 따라왔어요. 사실 거의 다 따라왔는데 앞으로는 얘네가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행정구역상 서울 안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구역상 서울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시장이 여러분들께 뭐 해줘요?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구역상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를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채널을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 말을 들은 분들은 지금 집값 엄청 올랐습니다. GTX는 물리적인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결국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시간이 곧 돈이고 시간이 곧 집값이에요. 서울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집 보지 마시고 GTX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GTX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른 신설되는 지하철들을 한번 쭉 볼게요. 의정부 덕정 얘기했으니까 그 바로 옆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7호선이 있어요. 요거 먼저 볼까요? 지금 7호선 종점이 장암역이죠. 여러분 7호선 타시면 이 열차는 장암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방송을 하죠. 현재는 장암역이 종점인데 여기서 연장을 경기 북부 쪽으로 쭉 해요. 그래서 의정부 탑석을 지나서 쭉쭉 올라가서 양주, 옥정 거쳐서 이제 포천까지 갑니다.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정부에 GTX 의정부역이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7호선 탑석역이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GTX를 보고 의정부역 근처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탑석역 근처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GTX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하철이 깔린다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노선이 깔렸을 때 주요 일자리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의정부역에서 강남 3선까지는 16분이면 가죠. GTX로. 탑석은요 7호선 타고 강남 가려면 한 70분 걸려요. 자 여러분 강남까지 16분 걸리는 곳에 투자하실래요? 70분 걸리는 곳에 투자하실래요? 당연히 16분 걸리는 곳이죠.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그냥 지하철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른다는 게 공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는데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를 봐야 돼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냐. 물론 7호선도 호재, GTX도 호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정부처럼 서울에서 아주 먼 곳들, 물리적 거리가 아주 먼 곳들은 지하철이 들어와도 오래 걸립니다. 지하철은 빨리빨리 못 가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정거장 한 20개 지나서 가다 서다 20번 하다 보면은 70분 걸려요. GTX는 어쨌든 16분 만에 가죠. 이게 강남에서 이렇게 먼 지역들과 가까운 지역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강남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들은 GTX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금방 강남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GTX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 타고 가도 요금이 얼마 안 나오고요. 그래서 꼭 GTX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먼 곳들 저기 위에 이런 위에 있는 지역들은 지하철이 연장되는 게 의미가 물론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하철을 탈 수는 있지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면 별로 선호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경전철을 타고 와서 의정부역으로 와서 이쪽에서 GTX를 타든지 해야 될 거예요.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을지로 등의 주요 일자리를 갈 때는 이 7호선을 타고 이동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아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GTX에 비하면 이미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서 내가 의정부에 살아야 하는데 의정부역 역세권 신축을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의정부역 역세권 구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축, 신축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하다? 입지는 영원합니다. 그 입지는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 GTX가.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의정부는 의정부역 역세권만 보시고 양주는 덕정역 GTX 역세권만 보셔라. 이 7호선 연장은 그렇게 위력이 크진 않다. 그 다음으로 그 아래쪽에 보면 이 4호선 연장이 있어요. 지금은 4호선 단고개까지 가죠. 여러분 노선도를 잘 모르셔도 보통 종착역은 잘 아시죠?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이번 열차는 단고개행 하잖아요. 단고개가 종점이라서 그래요. 여기서 더 연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별가람역이라고 이 별내역이 아니에요. 이 GTX B 8호선 경의중앙선 들어오는 별내역과 다른 곳입니다. 가끔 이 별내역으로 4호선 연장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거리 되게 멀어요. 별내역과 별가람역은 2.9km 도보 44분이다. 완전 다른 곳입니다. 아무튼 이 별내별가람역을 지나서
저 끝에 진접 광릉숲, 오남 이쪽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진접 광릉숲은 사실 이 광릉수목원을 강조를 한 건데 사실 광릉수목원과 아무 상관이 없죠. 거리를 보시면.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곳은 여기죠. 별내 별가람역. 이 별내 별가람역과 트리플 역세권 들어오는 별내역 사이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이 사이에 거주를 하게 되면 아래쪽 별내역으로 가면 GTX B 그리고 8호선 타고 잠실 접근 가능하고요. 경의 중앙선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4호선 별내 별가람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4호선 타고는 어디 가요? 자, 조금만 가면 창동이에요. 한정거장 둘, 셋, 넷. 좀 한정거장이 멀긴 한데 내정거장 가면 창동역이 있고 창동엔 뭐가 지나요? GTX-C가 지나가죠.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11분 정도 걸려요. 나름대로 강남 삼성역도 금방 접근 가능하죠. 잠실 가고 싶으면 8호선, 삼성, 양재 이런 곳으로 가겠다. 창동 가서 GTX-C 환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죠. 지금 별내 같은 경우에는 이 별내역이 너무 떠서 이쪽만 좀 주목받고 있어요. 바로 앞에 별내자이더스타가 분양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내역은 GTX-B의 8호선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에 비해서 별내 별가람역은 위치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태라 투자처로 나쁘지 않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이 8호선을 볼게요. 8호선은 원래는 이 암사역부터 여기 암사역 보이죠? 여기가 지금 암사역이에요. 암사역부터 천호 쭉 해서 잠실 지나서요. 잠실 지나서 이 모란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8호선이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를 위로도 연장하고 아래쪽으로 또 연장을 해요. 자 일단 아래쪽으로는 판교까지 연장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란에서 내려와서 보뜰사거리 판교 이렇게 지나가죠. 이 보뜰사거리역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곳의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역사를 하나 짓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난리겠죠 여기는. 이 아래쪽은 판교로 지하철을 연장하기 위해서 판교로 출퇴근을 하기 위한 노선이고요. 위쪽으로 연장하는 거는 이제 이쪽 주민들 별내, 다산, 구리, 토평 이런 구리, 남양주, 신도시의 주민들을 태워오기 위한 목적이에요. 일단 기존 8호선 노선에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부터 8호선 노선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연장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게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판교로 연장되는 이 노선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8호선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판교로 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 8호선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다. 원래 8호선에서 주요 일자리 구역이라고 하면 이 잠실이 있었는데 잠실 말고 하나가 더 생긴 거죠. 8호선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노선이 된 겁니다. 이제 8호선도 정말 황금 노선이죠. 그 8호선과 GTX가 들어오는 별내가 그래서 남양주의 대장이 된다는 거고요. GTX는 다 황금 노선이니까. 근데 GTX-B에 약간 아쉬움, 강남을 못 간다는 점을 이 8호선이 완벽하게 채워주죠. 그리고 이 잠실과 판교 사이, 아래론 판교, 위쪽으로는 잠실을 갈 수 있는 이런 성남의 여러 역세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 8호선 연장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내려가진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8호선 노선 있잖아요. 얘네와 되게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이 9호선 연장이에요. 현재 9호선은 중앙보훈병원역까지 깔려 있는데 요거를 일단 이 샘터공원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예타를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강일지구예요. 고덕 강일지구. 여러분 최근에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 힐스테이트, 류시빌 강일 이런 곳들 천약하셨죠? 그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가 여기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류시빌은 이쪽에 있고요. 이런 고덕 강일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저 위에 여기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있죠? 이분들을 위해서 9호선을 더 연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장을 해서 왕숙 2지구 지나서 왕숙 1지구까지 가서 GTX와 만나고 저 위에까지 쭉 올라갑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의 교통 대책이죠. 그래서 왕숙지구도 GTX B도 신설됐고 9호선도 신설이 돼요. 교통 대책이 확실하죠. 이 9호선은 어디를 가냐? 이 9호선의 주요 일자리 구역은 일단 잠실 쪽을 쭉 지납니다. 잠실 쪽을 지나고 여기 봉은사 있어요. 여러분 이 봉은사역은 삼성역 바로 위입니다. 걸어서도 금방이에요. 여러분 자주 가시는 코엑스 있죠? 코엑스가 봉은사 바로 앞이에요. 예전에 9호선이 없을 때는 2호선 타고 코엑스를 갔지만 이제는 9호선 타고 코엑스를 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GBC 보이죠? 잠실 롯데타워의 몇 배 규모라는 GBC가 봉은사와 삼성역 가운데 들어와요. 삼성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거기에 이 봉은사도 사실상 삼성과 같은 곳이에요. 여길 가는 게 매우 크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곳은 더 가서 신논현 밑에는 그 유명한 강남역이 있고요. 신논현과 강남을 잇는 이 대로를 강남대로라고 하죠. 20대, 30대 분들에게 매우 친숙한 상권이죠. 이런 곳들을 가는 노선이다. 매우 강력하다. 약간 이 8호선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막
굽이굽이 돌아가는 경향은 좀 있어요. 좀 있는데, 그래서 8호선보단 조금 약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호재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별내 다음은 왕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연장되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노선이 다 연장되죠. 8호선, 9호선, 여긴 5호선이에요. 5호선은 지금 하남 풍산역까지 연장이 됐었고, 원래 여러분 지금 5호선의 종점을 상일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작년에 미사와 하남 풍산역까지는 연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남시청, 하남 검단산역까지도 연장이 될 예정이에요. 올해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지개벽 영상에서 이 하남시청역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여기는 5호선도 연장이 되고 3호선도 연장이 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지금 3호선이 될지 뭐 다른 경전철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이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이 지금 색칠한 부분이 3기 신도시 교산신도시예요. 교산신도시의 교통 대책으로 어쨌든 지하철을 연장을 해야 되고요. 송파구에서 아마 연장이 될 거고, 여기 나온 대로 3호선이 연장이 된다면 3호선과 5호선이 하남시청역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남시청역은 GTX D노선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어쨌든 5호선과 3호선이 둘 다 연장돼서 만나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철이 없는 이 하남시청역, 제가 당시에 천지개벽 영상에서 이 하남시청역을 추천했을 때랑 지금이랑 집값 차이가 꽤 납니다. 그때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이득을 꽤 보신 거죠. 지금 GTX D노선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뜨거워요 지금. 이쪽이 좀 신축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하남 검단산역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3호선, 이 3호선은 이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들어오는 노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호선이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뭔가 들어오긴 해요. 이건 뭐 신도시에 들어오는 거라 천약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하셔야겠죠. 내가 나중에 천약할 때 뭐 이런 쪽으로 천약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거고요. 오로지 이건 가밀지구도 지금 신도시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뜨거웠던 하남 가밀 프로지오가 있는 곳이 가밀이에요. 가밀지구, 교산 신도시, 하남 구도심까지 하남을 위한 연장이죠. 그야말로 교산 옆에 가밀 있고, 가밀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이 위례 신도시는 경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공사를 언제 하는 건지, 이 위례가 2기 신도시인데 아직도 경전철이 깔리지가 않았어요. 빨리 깔아야 할 텐데. 이래서 여러분 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다 해놓고 안 합니다 이렇게. 뭐 그래도 언젠간 되겠죠. 이 설계 자체는 매우 좋아요. 제가 칭찬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경전철을 멋지게 설계한 곳은 드물다. 경전철이 101역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110역까지 가고 옆으로 또 빼서 복정역까지 이어지는데, 위로는 5호선과 만나고요, 아래로는 8호선과 만나요. 위례역에서. 원래 이 위례역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신설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복정지구 들어오죠. 성남 복정지구. 천약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위치가 매우 좋죠. 8호선, 위례선, 경전철, 분당선까지. 이 위례와 거의 같은 입지예요. 그러니까 복정지구도. 왼쪽으로 연장해서 이 복정역. 이 복정역은 현재 8호선과 수인 분당선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건 뭐냐면 위례 가천선이에요. 위례 가천선. 과천까지 가는 노선. 위가선이랑 뭐 위례 트램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쿼트로 역세권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또 닫고요. 이 위례 중앙역에서는 또 위례 신사선을 또 환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승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8호선, 수인 분당선, 위례 가천선, 위례 신사선, 5호선까지 다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위례는 어디에 살든 매우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위례 신사선은 이 위례 중앙역에서 출발을 해서 신사역 아시죠? 신사역까지 쭉 가는 노선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신문정, 가락시장, 쭉쭉 하겨울, 삼성. 이 위례 신사선은 삼성역을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엄청나죠, 삼성역. 보은사. 지금 굉장히 황금 노선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삼성 보은사를 지납니다. 쭉쭉 가서 신사까지 가는. 이 신사도 신사, 노년, 신노년, 강남, 양재가 세로로 쭉 다 일자리 구역이죠. 신사역 가로수길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곳이고요. 앞에 한강 있고요. 미래 신사선도 상당히 황금 노선이다. 그 다음에 신사역으로 또 연장되는 노선이 신분당선이에요. 신분당선은 현재는 양재 지나서 강남까지 들어오잖아요. 뭐 신분당선이 강남이 종점이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근데 이 신분당선호 위아래로 다 연장을 해요. 일단 위쪽으로는 이렇게 신노년, 노현, 신사, 그리고 쭉 더 가요. 더 가서 용산까지 갑니다. 이런 지금 한남 재개발구역 쪽에도 역사가 들어올 거예요. 재개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신분당선 타고 강남 접근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굉장히 필요했던 게, 사실 강남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신사, 노년, 신노년, 강남역 요 4개 이렇게 세로로 이어주는 노선이 제발 좀 생기길 바랬었어요. 왜냐면 이게 다 보면은 좌우, 3호선 좌에서 우로, 7호선 좌에서 우로, 9호선 좌에서 우로, 2호선 좌에서 우로, 다 좌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여요. 좌우로만. 그러니까 이 위아래는 되게 가까운데, 노년에서 신노년, 신노년에서 강남 굉장히 가까운데도 길이 막히니까 여기가 버스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요. 택시 타도 뭐 길이 안 뚫리니까 한참 걸려요. 걸어가는 게 빨라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제발 이쪽에 노선이 생겨서 강남에서 신사역을 좀 쉽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아마 하셨을 텐데 그게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장이 되고 용산까지 연장이 되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 집 앞에 단 하나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온다면 어떤 게 가장 좋다? 8호선, 9호선 등 쟁쟁한 후보가 있지만 신분당선이 최고다. 신분당선만큼 좋은 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여길 다 가잖아요, 한 번에. 용산까지. 이런 황금 노선은 없다. GTX를 제외하고 일반 지하철 중에서는. 게다가 신분당선은 표정 속도도 빨라서 굉장히 빠릅니다. 약간 GTX와 일반 지하철의 중간 정도의 표정 속도를 가진 노선이에요. 비싸죠, 가격이. 지금은 가격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천 얼마 내고 그냥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이 지하철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곧 돈이다. 이 북부 연장 덕분에 신분당선은 다 호재가 돼요. 이 신분당선 라인의 모든 곳들은 다 호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래쪽 연장도 있어요. 이 아래쪽 연장은 이 기존 신분당선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그 비슷하죠. 이 8호선 연장도 8호선이 판교로 연장이 되는 건 기존 8호선 노선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위쪽으로 연장하는 건 여기 위쪽에 사시는 분들께 좋은 거지, 기존에 이런 가락시장이나 문정이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께는 위쪽으로 남양주로 연장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죠? 그분들, 남양주 분들께 좋은 거죠. 이분들께 도움되는 건 뭐다? 이 아래쪽 판교로 연장하는 거, 그게 도움이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신분당선도 똑같아요. 강남 쪽과 용산 연장은 기존 신분당선에 거주하시는 수지나 분당 쪽 주민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 광교 중앙역에서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하거든요. 이제 호매실까지 가요. 이 호매실까지 가는 연장은 여기 일자리 없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 신분당선 타고 여기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쪽에 만나는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은 이 윗분들께 도움되는 게 아니고 이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화서나 호매실이나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런 곳들의 집값이 막 폭등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워낙 좋은 노선이니까. 그 신분당선이 새로 깔리니. 그래서 사실 기존의 신분당선에 깔려있던 곳들도 당연히 이득을 보지만 더 큰 효과는 신분당선이 새로 깔리는 곳들이 당연히 더 큰 효과를 보겠죠.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변화가 클수록 집값 상승의 효과도 더 크죠, 당연히. 지금 이 신분당선과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환승을 하는 노선은 인덕원 동탄선이에요. 쭉 보면은 이 인덕원역, 여기가 인덕원역이에요. 인덕원역부터 쭉 내려와서 동탄까지 간다고 해서 인덕원 동탄선입니다. 이 인덕원 동탄선은 인덕원에서 동탄까지니까 크게 그렇게 주요한 일자리를 지나진 않아요. 그나마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이 기산반월역.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있어요. 지금 이 호객노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 연봉도 제일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 인동선은 이 자체로서 엄청 대단한 곳을 가진 않기 때문에 강남을 간다든가 그러진 않기 때문에 환승을 어떤 노선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이 종점인 동탄역에서는 이 GTX-A 그리고 SRT 이런 노선들과 환승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동탄역이나 또는 이런 반송, 능동, 기산, 반월 이런 쪽에 거주를 하면 조금만 내가 이 인동선 타고 이동을 해서 GTX나 SRT를 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산, 반월 같은 곳들은 삼성전자가 바로 앞에 있고 세정거장만 가면 GTX-A 환승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이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분당선과 환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월드컵 경기장역이나 아주대 삼거리, 원천, 장안구청 이런 곳에 내가 거주를 하면 금방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 강남 이런 곳들 접근이 좀 용이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인덕원. 인덕원은 이 월판선, 좌우로 월판선이고요.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월판선이랑 4호선과 환승을 하는 이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양 농수산물시장역이나 호계사거리역 쪽에 거주를 한다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가면 인덕원에서 월판선, 4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겠다. 월판선은 판교를 가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인덕원 동탄선, 인동선은 그 자체로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주요 노선과 환승을 신분당선이나 월판선과 환승을 얼마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을 얘기가 나온 김에 월판선을 봅시다. 월판선은 판교를 가는 노선이죠. 이렇게 해서 월곶 판교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송도역부터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송도부터 월곶까지는 기존 노선을 공유하는 거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월곶부터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연장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에서 판교까지 연장을 하고 이 노선은 그야말로 판교를 가기 위한 노선이에요. 정말 그 외에는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월곶에서도 판교를 가려고 하는 거고 인덕원에서도 판교를 가려고 하는 거고 안양에서도 판교를 가려고 하는 거고요. 광명에서도 장현지구에서도 판교를 가려고 이 노선을 신설하는 거죠. GTX는 아니기 때문에 판교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안양시의 대장, 안양의 대장지구는 현재 평촌, 범계 이런 곳들이지만 앞으로 어디다? 무조건 인덕원이다. 이 근처가 안양의 대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기 남부 대장 아파트 그 영상에서. 이 월판선 투자의 첫 번째는 인덕원이고요. 판교 자체는 사실 뭐 이 월판선으로 이득 보는 것은 아니니까 판교로 가기 위한 노선이죠. 판교에서 이것 타고 뭐 어디 갈 데는 없어요. 딱히 사실 청계 이런 곳들 주목해봐야겠죠. 서판교, 청계, 인덕원, 안양운동장 이런 곳들은 정말 가깝죠. 판교랑. 광명은 이 월판선과 신안산선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건 신안산선이에요. 이 광명역으로는 이렇게는 이제 월판선과 신안산선의 지선. 그러니까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하나 올라오고 이쪽으로 하나 올라와서 여기서 합쳐져요. 광명역에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안산선과 함께 월판선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노선을 공유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광명부터 이 시흥 시청까지고요. 여기가 장현지구예요. 이 월판선은 왼쪽에서, 이 서해선이자 신안산선은 아래쪽에서. 이 구간은 또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노선을 공유하는 거죠.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노선을 공유하는 게 되게 많아요. 경기 남부는. 노선을 좀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배차 간격을 넓게 해서 그냥 막 공유를 합니다.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합쳐져서 여기서 또 같이 가요. 둘이 같이 가서 이 장래 매화 이런 쪽은 광명, 시흥, 신도시 얼마 전에 발표한 지금 LH 뭐 직원들이 땅 투기해서 난리가 났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과 관련이 깊어요. 이렇게 지나서 이런 정거장들은 다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둘 다 지나는 정거장들이에요. 광명까지 이렇게 공유를 했다가 다시 신안산선은 위로 올라가고 월판선은 내려가서 판교 쪽으로 갑니다. 광명은 기존에 KTX도 있죠. KTX의 위쪽으로는 신안산선에 이 동쪽으로는 월판선까지 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1호선도 있긴 한데 굳이 따지면 쿼트로 역세권인데 1호선은 거의 탈 일이 없는 노선이라 없다고 치고요. 거의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매우 좀 셋 다 모두 좀 파워풀한 그런 철도들이죠. 이 월판선이 판교를 가는 노선이라면 이 신안산선은 어디를 가는 노선이에요? 뭐 많은 곳들을 지나지만 결국에는 이 여의도를 가려고 타는 노선이에요. 여의도로 사람들 출퇴근 시키려고 존재하는 노선. 월판선은 구로, 석수, 광명, 밑에 시흥, 목감, 안산까지 다 태워서 여의도로 데려가는 거죠. 월판선은 판교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신안산선은 여의도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노선들이다. 노선의 목적이 있고 이 노선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지하철이 깔린다고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월판선의 핵심은 이 동쪽이죠.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7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 7호선이 연장이 돼도 실질적으로 이 노선을 타는 목적은 뭐다? 이 7호선을 타고 서울 쪽을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목적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이런데 목적지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 노선이. 그게 아니라 목적지는 이쪽에 있다. 그러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위쪽은 좀 힘이 빠지는 거죠. 오로지 GTX만이 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멀면 멀어질수록 안 좋아요. 하지만 GTX는 오히려 멀면 멀어질수록 좋다. 그게 GTX와 지하철의 차이입니다. 고양선, 서해선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못 다뤘는데 오늘 제가 못 다룬 부분은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설되고 연장되는 모든 노선들을 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은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노선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주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어떤 정확한 이유가 알고 싶으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추천드려요. 그 궁금하신 내용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철도 노선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거든요.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 벤더빌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표찬님의 저서고요. 무슨 어려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와 앞으로 신설되는 철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그것을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지하철이나 GTX 등 철도와 집값의 관계,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역세권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선들의 더 자세한 정보, 표정 속도가 얼마냐, 향후 사업 일정은 어떻게 되고 언제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되어서 운행을 할 건지 이런 정보들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다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저자께서 추천하는 역세권과 단지들도 추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X, SRT 등 고속철도, 지하철이 아닌 고속철도 등의 철도 노선도 분명히 호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책에선 다루고요. 이 책이 상당히 두꺼워서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3기 신도시에 어떤 교통이 들어오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천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뭐 다 다룬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못 다룬 것들이 좀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룰 수 없었던,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선들보다 좀 더 나중에, 좀 더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신설 노선, 이런 것도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집을 이때 사는 것보다 이때 사는 게 좋지만 더 빨리 이때 사면 더 좋잖아요. 더 미래의 교통 호재를 알고 있으면 이때 집을 살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다룬 노선들보다 더 이후에 들어오는 신설 노선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저는 못 다뤘지만 책에선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GTX AB C노선까지만 다뤘지만 D노선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정보가 없죠. 한 권이면 거의 철도, 교통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과 도서 추천으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이제 구독하셔야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즘 영상을 되게 안 올리죠. 2월 한 달 동안 한 개밖에 안 올렸어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영상을 안 찍은 적이 없는데 죄송하고요. 3월, 4월에는 이번 달보다 훨씬 많이 좀 더 다양한 주제들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